네, 12월 3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2% 올랐고 S&P 500은 1.42%, 나스닥 지수도 0.83%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섹터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에너지와 금융, 산업재, 부동산 섹터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조기 테이퍼링 우려 속에서도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작용을 했습니다. 11월 27일 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만 8천 명 더 증가한 22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문가 예상치인 23만 명보다는 적었습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도 올랐습니다. WTI가 2.8% 상승해서 배럴당 67.4달러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재 계획된 일 40만 배럴 증산을 1월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관련해서도 이따 발표 듣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bp 오른 1.444%이고 달러 인덱스는 96.1로 강보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3원 내려서 1175.9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6,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간 전략과 산업기업 분석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김영환,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황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한 차례 조정받고 나서 이틀간 반등을 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여지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남아공 연구팀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감염성이 얼마나 더 크냐,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리고 기존 백신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실히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리스크플로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여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은 치사율도 높고 전파율도 높고 백신도 효과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델타 변이 같은 형태 좀 문제가 초반에는 되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여전히 그 리오프닝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대응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문제가 됐었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앞당겨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여튼 이 상황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통화 정책을 다시 또 논의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섣부른 생각이었다. 오히려 이런 관점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수요가 좋다는 관점 하에서 좀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무기 중심을 더 두는 게 주식시장 입장을 바라볼 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향후에 중요하게 줘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오미크론 변이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을 다시 심화시킬지, 아니면은 이거는 한 차례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 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완화가 돼가는 과정이 있을지, 이거를 몇 달간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지표가 제조업 지수 중에서 세부 지표인 공급업체 인도시간, 이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서는 주요국에서 소폭 반등한 상황인데 이게 여러 국가들에서 확산세가 몇 달간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2, 3개월 정도 지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게 좀 감이 잡히는 시기는 내년 한 1, 2월 정도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는 요인들이 작용을 할 텐데 빠지면 사자. 그리고 그런 조정이 좀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은 기존 박스권 정도 올 거고, 이 기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것들은 이런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확신이 공감되는 시점일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크로 데이터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 CT에서 발표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그 시장 참여자들 예상 대비 지표가 좋냐 나쁘냐인데, 이게 100일 정도 마이너스에 있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11월 30날부터 플러스로 전 지역이 이제 돌아섰고요. 미국, 유럽
중국 다 글로벌 전체가 이제 플러스로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전망 대비 실제 GP의 눈높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지난 석 달간에는 전망을 밑돌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웃도는 구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다음 주 나오는 예를 들어 중국 수출도 아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20% 정도 양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다음 주에 미국 CPI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관건이 물가에 대한 관건은 이게 사실 기업들이 이 물가를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소비자가 오케이 하면 그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응답을 돌려보면은 가격을 올렸다라는 응답에다가 가격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 단가, 그러니까 소비자 단에 전가시키는 단가가 올렸다랑 내렸다. ASP 차이를 보면 지금 그 비율이 53%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과거 역대 최고치가 30%였어요. 올렸다에다가 내렸다를 뺀 게. 그럼 지금 상당히 기업들은 정가를 떠밀고 있는 거고 소비자들도 소비 심리에서는 응답할 때 부담된다 말을 하지만 정작 이거를 받아들이고 소매 판매를 늘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심리 지수 단에서는 이게 뭐 부담이 된다, 뭐 컨퍼런스 콜에서 인플레다 이렇게 응답이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판매하고 단가 넘기고 소비자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CPI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뭐 스태그 이런 식의 해석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실제 뜯어보면은 기업들은 넘기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기 뭐 일단 시장 상황이 저희 쪽에서는 계속 뭐 경기 민감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뭐 한 2, 3일간 시장을 보면은 일단 뭐 외국인도 뭐 매수세가 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NFT로 대표되는 뭐 게임 쪽이 시장에서 큰 시세를 내다가 뭐 최근 들어서는 좀 깊은 조정을 받는 양상이고 뭐 한동안 저희가 좀 제쳐두고 잘 안 봐왔던 뭐 소재나 특히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포스코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보험주들도 좀 세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 섹터 쪽에 뭐 주가 반등이 조금 의미를 줄 수 있는 건지 그냥 뭐 테크니컬한 리바운드로 그칠지 아니면 좀 뭐 의미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경기 민감주로의 전환이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월이 이제 어제 그제 했던 얘기랑도 궤를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거에서 일시적이란 부분을 조금 삭제를 하고 테이퍼링 종료를 빨리 당겨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수요가 좋아지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차질 부분만 해소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그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가는 분위기들이 점차 만들어질 거다. 현재 경제 전망 하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조정이 나오면은 사야 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주로 시크릿컬이다. 시크릿컬이라는 게 꼭 소재 산업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돌아가서 자시 성장주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들이 계속 점점 확인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성장주로 되돌아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경기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미국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 관련돼서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나요?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단 상원의 표결을 이번 주 금요일 12시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이제 오미크론 변수가 이제 시장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화당 상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인데요. 이 의무화 조건만 이제 조금 조절을 한다면은 임시 예산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현지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18일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관련 셧다운 우려는 조금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
경우는 이제 12월 16일이나 15일 정도쯤에 아마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철강 산업 리포트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서 주간 전망에서 또 질문도 주셨는데 이번 주에 철강업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과 대형주 중심의 시장 상승세와 관련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 간 쏠림 현상이나 밸류에이션 콜 정도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철강 산업 내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 신호 변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도 경기 민감 가치주가 꼭 소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철강 쪽은 워낙 중국 쪽 영향이 크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좀 경기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리포트 그림 1번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지금 글로벌 철강 가격들이 다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뭐 10% 내외로 다 빠져 있고요. 중국 내수 가격, 수출 가격, 뭐 국내 가격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등등 해서 빠져 있고 철강성만 먼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 유지하고 있고 강점탄 가격이 22%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 석탄 가격도 한 10% 빠졌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앞으로 좀 예상되는 거는 사실 강점탄 가격의 하락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급등하기 전에 올 4월 5월쯤에 톤당 한 11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석탄이 이슈가 되면서 400달러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약 315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석탄 가격, 중국의 석탄 가격이 중국 정부의 개입 이후에 급등하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왔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강점탄 가격도 뭐 사이클론이나 기상 이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철강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체들의 이익이 과거보다는 높아져 있는 건 맞지만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포스코가 좀 이익이 꺾이는 부분들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또 관련해서는 철강 회사들의 주가는 철강 가격과 상당히 연동된다는 점에서 겨울철은 또 철강 비수기예요.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철강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이 좀 경기 바닥이 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좀 수유기에 들어가는 좀 기온이 좀 상승하고 이런 시기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스퀘어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SK 스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SK텔레콤이랑 인적 분할해서 신규 종목으로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첫날 시초가가 이제 82,000원이었고 이제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로 한 3일 동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조정 이유는 기존에 SK텔레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특히 이제 배당 중심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들은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을 당분간은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매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께 12월 1일자까지 3일 동안 이제 외국인 투자자 매도 물량이 한 157만 주, 국내 기관 투자가 물량 120만 주 정도가 나와서 작지 않은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는 또 좀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서요. 저희는 좀 그동안 수급적인 요인들로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NAV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뭐 하이닉스의 밸류가 절대적이긴 하지만 전체 한 24조 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지주에서 평균 할인율 대비해서 한 50% 할인하면 12조 정도는 이 회사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시가총액이 9.7조로 아직 NAV 대비 한 60% 정도 할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분할을 하면서 그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을 35%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기술 구형 기술 가지고 있는 이제 온마인드라는 회사 지분을 이제 인수하면서 메타버스나 이런 최근에 NFT나 이런 쪽에도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SK 스퀘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이나 이런 쪽에 기술 투자도 많이 진행을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ICT 산업에 이제 연관이 되는 비즈니스는 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지주회사 컨셉보다는 약간 투자 중심의 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본인들 일단 칭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주회사 SK와 합병 때문에 스퀘어의 가치를 낮춰야 된다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뭐 이미 이제 박정호 CEO가 당장 합병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도 한 3에서 5년 사이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SK 그 지주회사 기업 가치는 또 스퀘어를 비롯한 자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동반해서 NAV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스퀘어의 기업 가치를 억지로 누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G 이노텍은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모닝미팅 마칩니다.